네, 말랑말랑 감자는 미대 입시 세 번째 시간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과 팁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요. 설명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미대 입시를 위한 조언과 팁입니다. 첫 번째 팁, 1학년 때부터 실기대회 공모전에 많이 출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여서 실기대회가 열리지 않거나 혹은 축소되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전, 요즘에 보니까 공모전 포스터가 많이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3학년쯤 돼야지 실기대회하는 공모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학년 때부터 출전하세요. 좀 못 그려도 어떻습니까? 특히 학원에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 그렸던 그림들을 잘 그리고 온다면 오히려 그런 그림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자면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실기대회와 공모전에 많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한양대학교 대회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서울대학교 대회에서 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동상 두 개로 3학년 수시에서 수상 실력 전형으로 미뤘는데 한양대, 세종대, 국민대 이 세 개 대학을 썼습니다. 이 세 개 대학에 모두 합격을 했고요. 골라서 국민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다녔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학교에 불러다가 저희 학생들 모아놓고 미술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있잖아 1학년 때부터 실기대 공모전 막 나가서 그림 물론 그때는 못 그렸으니까 미완성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리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물통을 엎질러 가지고 그림을 다 젖었는데 옆에 그림까지 젖어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자꾸 나가다 보니까 나의 그림을 마치 이 좁은 탁자에서 내가 작업실인 것처럼 내 그림을, 내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아마도 큰 상을 받았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기대회에 출전한다라는 것은 일단 실기대회 출전일까지 완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지요. 완성하는 법.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학원에서 가르쳐준 패턴이라는 그림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낸다. 그것들이 잘 그려지고 완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혹시 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상을 통해서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실습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 대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림 실력을 올리고 또 그런 와중에 큰 상을 받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실습 전형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기대회 공모전에 많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실기에 올인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쯤 되는 3학년 친구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 실기에 올인했어요. 이제 저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는 1, 2, 3, 4교시까지만 하고요. 오후에는 학원 가야 돼요. 학원에서 수시 특강반 만들었는데 거기 참여해가지고 저 실기 해야 되거든요. 저 잡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능이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바로 한 두세 달 전입니다. 이 시기에 실기에 올인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술하는 제자 중에서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명의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미술을 하면서 가장 처음 멘붕이 왔던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젠데? 제가요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학원에 갔더니 학원에서 점수가 이거 나왔어. 그러면 가군에 여기, 나군에 여기, 다군에 여기 써야 되겠네. 앞으로 여기 실기 준비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나 다군에 말한 대학교를 자신은 미술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못 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재수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최초의 면붕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실기에 올인해 버리면 결국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시기는
서서히 실기를 조금씩 줄이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완성할 시기입니다. 특히 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들에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에 우리가 그 안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실기대회 나가서 금상, 은상, 동상, 대상 한 번도 못 받은 친구들이 겨우 잘해봤자 특선이나 입상 받은 친구들이 실기에 올인하겠다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경쟁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지요? 첫 번째, 예고생. 두 번째, 재수생입니다. 특히 재수생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1년을 더 실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3학년 친구들 지금쯤에 그림 한 장 후딱후딱 완성시켜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니까 결국 수시 특강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급조된 완성된 실력으로 그 친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아직도 저 대학교에 실기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실기에 올인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사탐은 반드시 잡아라. 네, 사탐 잡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탐 선택 못했다고요? 지금 이제 곧 수능 원서를 작성해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사탐을 못 잡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탐은 1년간 꾸준히 정한 과목을 공부해서 사탐 과목만큼은 3등급 이내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국어가 4등급이고 영어가 5등급인데 사탐 점수가 그냥 5등급이라면 이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겁니다. 그런데 4등급, 5등급인데 사탐 점수가 3등급이나 2등급이다. 그러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탐을 버리고서는 결코 예체능 쪽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탐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사탐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3학년 6월 모평 시험지나 3학년 수능 시험지를 가져다가 2학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학년 6월 모평 시험지나 작년 수능 시험지를 가져다가 사탐 시험지 9과목을 전부 다 풀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 풀어보고 내가 공부할 만한 과목 2개를 뽑아서 바꾸지 않고 1년간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9월이나 10월 달쯤 되면 3등급 안을 찍을 수 있고요. 수능 시험장 가서 컨디션 좋고 잘 한다면 1, 2등급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탐을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탐은 저는 꼭 잡으라고 저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팁입니다. 미술 전문가가 되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미술은 홍대, 디자인은 국민대, 서울대는 서울대, 이대는 이대. 여기 학교들 못 가면 루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미술 전문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 제자 얘기를 한 명 더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잘 나올 때 3.5등급, 좀 못 나와도 4등급 정도 때를 유지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잘 받으면 수도권 대학 잘하면 서울권으로도 살짝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수능 점수를 받아왔는데 5.5등급, 5.6등급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가나다고는 소진 지원하고요. 전문대에 지원했는데 가나다고 다 떨어지고 전문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실망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졸업장에 혹시 안 오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졸업장에 와 있는데 역시나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 끝나고 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1년, 2년 동안 지켜보니까 너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너는 어디 가든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잘해봐. 라고 해서 제가 등 두드려서 졸업식장에서 돌려보냈거든요. 딱 2년 뒤에 이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2월 달에. 전화를 받았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어디 합격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국민대학교 금속디자인과 편입시험 1명 뽑는데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이 졸업식장에서 잘할 수 있어.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 라고 했던 그것이 떠올라서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성적이 조금 낮고 그림 실력이 조금 안 돼서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간 곳에서 열심히 한다면 전문학교도 있고요. 전문대학교에서 편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대학원을 진학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꼭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교의 창의미술 동아리 꿈지락 활동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학교마다 다 다른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학교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어떤 맞춰서 잘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교과 협력 활동입니다. 우리가 미술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에서도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지요. 뭐 첫 번째 포스터는 국어 톡톡 콘서트의 포스터를 우리 학생이 디자인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수학 톡톡 경시대회 포스터, 세 번째는 물리 부교재의 표지를 디자인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자원해서 하기도 하고요. 혹은 선생님이 연락 왔을 때 제가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학생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또 선생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생기부 과제특에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이 학생은 국어적인 능력도 있고 수학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 학생은 협력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교과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동아리 협력 활동입니다. 사진 동아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교 수위 아저씨 그리고 청소하는 여자님의 캐리커처를 그려드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캐리커처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협력을 해서 전시회를 열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학생의 인성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청소하는 분의, 경비 쓰시는 분의 저희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도 크게 써서 전시를 했고요. 나중에 전시 끝난 이후에 캐리커처와 사진을 그분에게 액자에 담아서 전달해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활동을 했고요. 세 번째는 동아리와 지역사회가 협력한 활동입니다. 저희 학교에 유기동물 사랑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 친구들이 반려동물 관련된 그림들을 모아갖고 저희가 그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지역사회에 있는 애견 호텔에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시장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까지 났던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와 지역사회까지 같이 협력해서 활동한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공공미술 활동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까지. 첫 번째로 내가 사는 마을 특별한 지도 그리기, 두 번째로 내가 사는 마을 그리기 펜화로 그렸고요. 세 번째로는 사진 위에다 그림을 그렸고요. 네 번째로 2018년도에 마을 안전지도 그리기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참여했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교육감 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그것을 보건소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전달을 해서 이 심장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드리고 심장제세동기라든지 심장 마사지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서 안내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미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마을과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대학 연계 활동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꿈의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교 협력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전부터 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마침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예술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예술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그 대학교의 시설 인력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진 암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톱모션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혹은 금속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전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그 체험들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미술 기술을 통해서 미술실에서 학생들이 공예라든지 네온사인이라든지 혹은 졸업생들이나 전문가들 중에서 학생들이 필요하는 부분들을 초청을 해서 멘토링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환급센터와 연계를 해서 재능기부 교육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 공예나 천연염색, 네온사인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봉사활동 점수를 또 저희가 획득을 하고 이렇게 연계된 활동, 배운 것을 실천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대 입시를 위한 조언,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있으면 공부는 필수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자 한다면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시 실기는 미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력에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변화되는 실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패턴화된 그림만 열심히 그리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수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쟤는 나보다 미술학원 덜 다녔는데, 쟤는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데 제가 저기를 쓴다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 자기도 그 학교에 지원하게 되고 같이 막 실기에 올인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기력이 좋다면 실기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증을 잘 준비했다면 종합 전형으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전략적인 수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한 가지 살짝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수시에서 평양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평양 지원. 무슨 얘기냐? 고3 학생들 6월 모의평가 점수 나온 거나 혹은 3학년 때 올라와서 본 평균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니는 미술학원이나 혹은 여러분들 지도학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점수가 내가 정시 수능에서 받은 점수라면 제가 어느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학교에 수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의아할 겁니다.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를 왜 수시에 지원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정시에 지원할 수 있지만 수시에 지원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수시는 대부분 다 상향 지원을 하지요. 상향 지원했을 때 나는 평양 지원하게 되면 내가 지원한 대학교에 지원한 친구들은 상향 지원한 친구들이니까 나보다 못한 친구들인 거지요. 그래서 내 점수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에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한 2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 지원할까요?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뭐 서울에 어디 뭐 경기도에 어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야, 천안권에서 여기 하나 지원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는 제가 지원할 수 정시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교인데 수시에 지원하라고요? 아니야. 하나만 5개는 네가 쓰고 하나만 여기가 써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 5개 다 떨어지고 여기 한 군데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시가 열리고 나니까 정시에 자신이 합격한 대학교에 자기보다 수능 점수가 잘 나오고 자기보다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지원했는데 그 친구가 예비 뭐 126이 막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자체가 좋아하더라고요. 자, 수시에 전략적으로 편향 지원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것이 연예인일지 혹은 이성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하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자꾸 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술 쪽의 진로를 갖고 그것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몸에서 뜨끈뜨끈 열이 나고 결국 그런 것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열망을 갖고 열정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꿈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설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저는 꿋꿋이 공교육 안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 입시 강사 함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